어이구 어이구. 안녕하세요. 청소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청소의 정석입니다.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지금 현장은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했던 현장인데, 이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욕실이 전체적으로 습하고 곰팡이가, 신축 아파트인데 곰팡이가 군데군데 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다가 저희가 당일날 들어가서 혹시 누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하고 열었는데 물이 막 쏟아져서 그때 하자팀을 부르고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하자 체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. 물론 모든 곳들을 다 파악해서 하자 신청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,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입주하기 전에 해놔야 되는 것들, 입주하고 나면은 뭔가 좀 불편하고, 그리고 스케일 잡기도 어렵고, 아니면 아예 하자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.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전에 하자를 체크해야 되는 총 5군데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하자 점검해야 될 곳은 욕실 타일입니다. 일단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일에 문제가 생기면 타일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데, 입주 후에 하게 되면은 물을 못 쓰기 때문에 시멘트가 굳는데 2-3일 정도 걸리거든요. 그때 동안 물 사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고, 체크할 때 우선적으로 볼 거는 고무망치로 타일을 두들겨 보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예시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타일을 두드렸을 때 이렇게 텅 빈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밑에 본드 작업이, 시멘트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니까 이 부분을 센터에 요청하십니다. 왜 그러냐면, 이렇게 속이 비어 있으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뒤꿈치로 예를 들면 쿵 찍어버리면, 아다리가 잘 맞아버리면 여기가 팍 하고 깨질 수가 있거든요, 타일이.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다, 그럴 때는 타일 하자를 신청하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타일이 보면은 지금 여기는 괜찮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가 나가듯이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도 하자 신청하는 게 좋은데, 간혹 가다가 타일 이가 나가 있으면 백시멘트로 이렇게 여기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시멘트 딱 봤는데 유독 뭐 넘치게 좀 시공이 된 그 시멘트가 싸져 있는 경우들, 그런 경우들은 컬터칼로 슬슬 긁어보시면 그냥 깨져서 가렸는지 아니면 그냥 좀 넘쳤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다음에 이런 콘센트나 이런 박스들,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곳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타일을 시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일을 타공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타일을 타공할 때 타일이 깨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실금처럼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봐서는 모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 콘센트나 이런 박스들, 아니면 이런 수건거리, 이런 것들 주변을 잘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마루입니다. 우선 마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구가 들어오거나 생활할 때 마루를 교체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입주 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, 지금 여기는 굉장히 잘 깔려 있어요. 마루들을 체크하실 때는 마루가 이렇게가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이 한 판을 하나하나씩 사람이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건데, 모서리 부분이 들떠 있거나 까져 있는 경우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마루가 푹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걷다 보면은 마루가 푹 하고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는 그쪽 부분이 본드 시공이나 아니면 평탄화 작업,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, 가다가 푹 꺼지거나 마루가 조금 뜯겨 있거나, 아니면 이 마루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거나, 이럴 때는 하자 신청을 하셔서 입주 전에 마루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. 지금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도배 불량도 있고, 도배랑 몰딩 사이에 실리콘
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입주 전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딱 봐도 컴퓨터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러고 나면은 도배를 다시 한다거나 실리콘 다시 쓰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 꼭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각종 방문 아니면 주방 서랍장, 현관 이 신발장에 있는 문인데요. 이 문은 이렇게 경첩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나사가 어디 한 군데만 더 세게 조여줘도 문의 수평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말면 상관없는데 안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은 제가 확인해도 잘 다치는데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되게 간단한 작업일 수는 있으니까 하자 신청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간혹 문틀이랑 문짝 자체가 안 맞아서 안 다치는 경우나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 그리고 이런 신발장 문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한 번씩 열고 닫고 제대로 닫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입주 전에 문제가 있다면 처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베란다 결로입니다. 일단 이 결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. 결로가 생기면. 그래서 지금도 결로를 좀 방지해주기 위해 탄성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. 이 결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쉽진 않아요. 이게 물이 좀 있다고 해서 결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습기가 있는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이거는 찾아와서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물이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젖어 있거나 이러면 결로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럴 때는 단열 작업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단열 작업은 굉장히 큰 공사예요. 실제로 100곳의 신축 아파트는 단열이 기준 수치보다 단열이 낮아서 전 세대를 다시 단열 작업을 했던 사례도 있거든요.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단열은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입주 전에 결로 현상이 너무 심하다면 이 부분 단열 수치, 그러니까 단열이 내장재가 제대로 시공이 된 날에 꼭 체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수치들을 보면서 결로 현상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샤시입니다. 이 샤시는 뭐 육안으로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잘 시공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창틀에 이 창틀 자체에 기스가 있거나 유리가 깨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물론 보자마자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뭐 하자 신청이 늦어지면은 입주가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자 신청해 주시면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. 이거 그리고 방충망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. 간혹 가다가 방충망이 찢어져 있거나 미세한 구멍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나중에 이거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알아차릴 때는 하자보지 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비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충망 같은 경우는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여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네요. 네, 오늘은 입주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하자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정리해보자면 욕실에 있는 타일들, 그 다음에 마루, 각종 문, 그 다음에 결로 현상, 그 다음에 마지막 샤시까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하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자 신청할 때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이 하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건설사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하자가 보인다면 아주 미세한 하자라도 일단 신청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야 입주할 때 후회도 없고 내 집 이거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몇 억씩 하잖아요. 그러니까 꼭 하자 잘 받으셔서 행복한 입주가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꿀팁을 들어갈게요. 안녕.